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장 방혜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환경부와 같이 환경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현황과 환경기업의 지원 체계 그리고 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현황은 앞서 저희 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업의 지원 체계입니다. 저희 환경부와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끔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업을 기반 조성과 초기 성장 글로벌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 단계입니다. 기반 조성에서는 석박사급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대학원과 현장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 연계 과정, 그리고 환경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한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지원과 환경 벤처센터 운영, 그리고 환경 기업의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망 환경 기술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산업 연구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초기 단계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자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에서는 환경정책자금의 용자 지원 사업과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지원 사업, 그리고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단계에서는 개도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사업과 해외 환경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환경기술의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해외 환경산업협회 협력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후 발표자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환경원에서는 중소환경산업체와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융자 규모는 총 2,408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자금으로서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두 가지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가재정을 활용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과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 주황색 부분이 환경산업 육성자금의 연도별 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녹색 부분이 환경개선자금, 하늘색 부분이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마지막 부분이 천연가스 공급시설자금의 연도별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 융자 지원 현황입니다. 융자 규모는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2,408억 원 규모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496개사에서 2,313억 원을 융자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네. 융자 지원 조건입니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의 경우에는 환경산업체의 장비나 장치 설비 등을 구입하시거나 설치하시는 시설자금과 환경산업체를 운영하실 때 필요한 인건비 등의 그 운전자금 두 가지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자금은 오염방지 시설이라든지 오염을 예방하는 그 장비, 장치,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비용과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시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제독 방제 장비 등의 설치를 하시는 그런 시설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 자금은 민간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의 경우는 인출 시점에 고정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의 금리는 1.85%고요. 이 금리는 저희가 환경부 고시로 매 분기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그 장비나 장치, 설비 등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이런 비용,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재활용 그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 인건비성 그런 운전 자금을 두 가지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은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그 부대시설, CNG와 LNG 충전소와 충전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
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금은 국가재정으로 활용하는 자금으로서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분기는 1.85%가 적용이 되고요. 각 자금별 한도액과 대출 기간이 좀 상이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지원 절차입니다. 저희가 매년 전체적인 그 융자 규모가 정해지고 모집 그 시기를 정한 후에 모집 공고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에 대한 그 신청 접수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2월 하반기에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일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집 공고를 참고하셔서 기업에서 저희 환기원의 융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신청하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융자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융자 승인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기업에게 그 융자 승인서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승인서를 가지고 저희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금 대여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대출이 아니고 간접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평가와 담보 설정을 진행을 하신 후에 융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융자금이 대여가 되고요. 최초 일출이 일어난 시점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관리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필요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종 모든 자금이 집행된 이후에는 기업에서 저희 기술원으로 완료 보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완료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그러니까 그 융자 받았었던 그 원리금은 그 시기에 맞게끔 상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융자 지원 접수 일정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분기별로 4번 진행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월에 지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에 대한 모집을 진행을 했고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에 대해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4월 9일부터 3분기에는 7월 1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4분기의 경우에는 자금의 소진 여부를 좀 판단을 해서 유동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융자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 환기원과 융자관리 시스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사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 접수 전에 모집 공고를 참고하셔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 융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희 자금 여러 가지 자금 중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자금 중에 한 부분인 긴급경영 안전자금과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의 경우에는 상시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원에서 융자 승인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그 융자금을 신청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때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의 16개 그 시중은행에서 모두 가능하고요. 기업에서 편하신 기업 그 은행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금 지급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업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수익 창출을 위해 저희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규모는 48.3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는 아직은 공고가 지금 나가진 않았는데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공고 예정입니다. 공고 기간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공고 일정 이후에 저희가 홍보할 텐데요. 그때 일정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번 설명회는 정책 설명회라서 간단한 그 사업에 대한 개요와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융자 지원팀에서는 그 앞선 정책자금 융자 사업과 중소기업 그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회를 추후에 다시 한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개최 예정으로 있고요.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의 사업화 단계별로 저희가 기반 구축과 개발 촉진, 투자 유치 이 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맞춤형으로 성장 코칭하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5개사 내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 90%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담금이 10% 이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 촉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를 위해서 민관 자금의 매칭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70%, 그다음에 민간 부담금이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이며 올해는 20개사 내외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상담회, IR 등의 그런 그 활동, 투자유치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는 40개사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업의 가점 부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 기업에 대한 선정 절차입니다. 저희 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으로 기업에서 그 모집 공고를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된 그 기업에 대한 서류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2차에 걸친 평가를 거쳐서 최종 그 기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된 기업은 저희 원과 함께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후에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을 하면서 중간 점검이나 최종 평가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개 사업 특성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구축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과 사업 절차이고요. 개발 촉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우수환경체 지정 지원 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환경기업이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우수환경체 산업을 지정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환경 산업체라는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언론 홍보라든지 국제 박람회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용, 금융,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 절차입니다. 4월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4월에 기업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 기술원에서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7월에 우수환경 산업체가 지정이 됩니다. 환경부 장관 명의로 지정이 되고요. 이렇게 지정된 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다각화라든지 금융 지원, 마케팅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수환경체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지원 사업의 각 사업별 담당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인사 발령이 조금 있어서 몇몇 분은 좀 조정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요. 네, 연락을 해주시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앞에도 지금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사업에 대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도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홍석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환경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쪽인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국내 산업 쪽, 국내 지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아마 발표가 됐을 텐데,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히 환경산업 외 진출 지원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할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 국내 환경산업 동향은 아마 앞에서 아마 환경부에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2번하고 3번 꼭지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산업 갈수록 많이 크고 있죠. 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뭐 성장 속도라든지 특히 이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수록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경 산업은 크게 이제 물 분야가 가장 큽니다. 국내든 해외든 다 똑같고요. 물 다음에 폐기물 이런 식으로 환경 산업이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수출 규모인데요. 그 2006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그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규모로 보면은 물 시장이 가장 크고 특히 이제 우측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으로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좀 개발이 덜 된 그런 나라일수록 그 이런 수출 현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아까 우리 원에서 이제 주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제 하고 도표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우리 원은 이제 해외 사업은 주로 이제 정확하게 보면 한 2007년도부터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했던 지원한 국가하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주로 이제 중국 중심, 가장 우리나라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나라 위주로 해서 많이 했고요. 단일 규모로는 중국이 여기 보시는 바가 18% 가장 큽니다. 중국 다음에 우리가 한 게 이제 아시아 쪽, 뭐 베트남이다, 인도네시아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규모로 봐도 전체 비율로 보면 46% 이상 차지하니까 이쪽에 가장 이제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ODA 뭐 그는 예산 지원들 ODA든 ECCF든 이런 동남아 국가 위주로 좀 많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좌측에 있는 그 아프리카 쪽, 지금은 아프리카 또한 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인 ODA나 이런 그 정부 정책성 재원들이 그 기존의 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이런 쪽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인프라가 가장 많이 이제 열악하죠. 열악하다 보니까 그는 수요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ODA, EDCF 포함해서 그 월드뱅크나 이런 이제 다자개발 은행들이 가장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는 아프리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여기 이제 우측 중남미 또한 마찬가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양쪽으로 하나는 아프리카 이제 중남미인데 서로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중남미는 그래도 소득 규모가 한 1인당 GDP 한 5,000불 이상 되는 이제 고소득군에 속하는 그런 국가들이고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 쪽은 최 2,000불이 안 되는 그 정도 열악한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남미 쪽은 주로 그 ODA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투자개발형, 투자사업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대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시장 규모는 가면 갈수록 그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하는 국가가 82개국 총 403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한 이런 다양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에 약 5조 원 이상의 어떤 수주 성과를 달성한 그런 갈만한 그런 실적도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개별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그 디벨로퍼 하는 과정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최종 본 사업까지 가는 그 일련의 그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전략 수립이라든지 사업 개발 쪽에 들어가는 타당성, 뭐 MP, 이제 본 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뭐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이라든지 국정 긍정 인지화 사업, 그리고 또 사업화 하는 과정에 여러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지원하는 이제 컨설팅 사업,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가 이제 개도구 환경에서 마스프렌 수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매년 우리가 한 3개 국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또 좀 특이한 게 ODA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환경 이런 ODA성 사업을 예산을 정부 예산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N-2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는 사업들은 이미 2년 전에 그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만약 올해 제안하시면 앞으로 2년 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사업은 이 사업 기간이 14개월에다가 예산도 한 7, 8억 상당히 많이 지원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좋냐면 이제 개발도상국에 이제 새로운 환경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할 때 보통 는 G2G로 이제 환경 사업들은 다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정부 대 정부 합의해서 어떤 대상 지역하고 어떤 대상 지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매체, 폐기물이냐 수질이냐 상하수도냐 그런 것들은 협의를 이제 하죠. 그런 협의가 다 끝나면 이제 그 수원국에서 사업 의향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안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N-2년 전에 봤지만 이제 최종 수행 기업 선정은 이제 사업 수행한 당해 연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보시면 2007년도부터 꾹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2018년, 18년도로 만료가 됐고 지금 금년도 아래에 파랗게 보이시는 이런 국가, 우간다, 네팔, 세네갈 이런 국가들은 지금 금년도에 사업 공고를 이제 내서 수행기업을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아마 홈페이지에 요 관련된 사업 공고가 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뭐 관리 지침이랄까 선정 방법이랄까 이런 절차들이 그 부침 자료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과거 작년도 자료라든지 이미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와 함께 또 2020년도도 대상국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그런 기업들은 주로 가능하면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로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재원이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 그렇게 해서 컨소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좀 보다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해외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나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실 겁니다. 막상 그러다 보면 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수원국에서는 우리 수원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기술적,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필수적인 거죠. 그런 보고서가 있어야 또 투자를 유치도 할 수도 있고 또 수원국을 설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런 그 타당성 조사 사업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기 쉬운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대중소 지원한 비율이 다릅니다.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지원하고 대기업은 30%밖에 지원 안 합니다. 뭐 예를 들면 FS 하는데 1억이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은 30%,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제 80%.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이제 재원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80%,
나머지 20%는 이제 기업이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 FS는 이제 금년도 3월 중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럼 그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요거는 1차에 끝나질 않고 보통 한 2차 정도 갑니다. 경우에 따라 3차까지도 가는데 뭐 1차에 지원을 못 하시면 뭐 2차 때 한 5월이나 4월, 5일 때 다시 뭐 공고가 나거든요. 그때 참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들을 제안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진짜 사업화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수원국 발주처 관계자하고 어떤 충분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신청을 하셔야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도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에 평가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쪽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제안한다고 하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사업을 수주하기 전까지 얼마나 기업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쪽 정부하고의 협력 관계를 유지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본 사업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녹색기후기금 사업개발 지원인데 흔히 GCF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이제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GCF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정 공모하고 이제 기업 제안 사업으로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기업 제안 사업은 이미 이제 12월 공모를 해서 일일 중에 평가가 끝났습니다. 단지 이제 지정 공모 사업은 지금 이제 공고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참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GCF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그 갖춰야 될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고 또 국가 NDA 국가 지정 기구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만 좋다고 하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부분들은 우리 원에서 이제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 원만하게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관심 있다고 하면 제안해 주는 좋은 방법이고, 특히 이런 GCF 이런 사업들은 특히 이제 아무래도 기후 변화 쪽하고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그런 나라들이 이제 가장 유리합니다. 보통 이제 GCF에서는 한 24개국 주로 도서국 위주로 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 위주로 해서 어떤 큰 규모의 어떤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중소 중견 규모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다자개발 은행을 활용한 국제협력 사업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 큰 대형 환경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주로 개도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재원을 보시면 그 나라 개발도상국의 재원이 아니라 주로 MDB, 월드뱅크라든지 AFDB라든지 ADB라든지 이런 다자개발 은행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개발 협력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초기 사업을 발굴할 때 초기부터 같이 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우리가 2016년, 17년도부터 이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초청을 할 때도 이제 월드뱅크에서 지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어떤 발주처들을 우리 한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과거 그 한국 전쟁 1950년도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했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1인당 GDP가 3만 불까지 온 과정까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성장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겪은 환경 문제들 그런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어떤 정책, 제도, 그리고 시설들을 직접 보여주죠. 이제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업 이제
개도국에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이랄까 이런 것들, 기업들을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해오다가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월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동 기술 지원 사업들을 실제 같이 했었습니다. 결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공동 기술 지원 사업을 하면은 이제 그 사업이 그 월뱅이나 있는 이제 MDB 사업 목록 안에 들어가면 그 사업들이 나중에 이제 후에는 본 사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알고 있는 기업들이 좀 보다 더 그 참여하기가 쉽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량 강화 지원 사업하고 공동 기술 지원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그 대상 국가하고 그 사업 분야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쯤 되면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월뱅하고 같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이제 월뱅하고 그 IDB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우리가 충분한 그는 협력 관계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AFDB하고 아시아개발은행하고 이제 워크숍도 하고 이제 MOU도 추진하고 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공동 현지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마 여기 이제 상당수가 아마 중소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상당히 좀 관심 있는 그런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이미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은 있습니다. 그 개발된 기술 우리나라 현지에 적용된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그런 기업들은 또 한 번쯤 해외로 나오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기업하고 현지 수원국이 됐던 그런 현지의 기업 또는 기관 같이 공동으로 현지에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개발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그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폐기물이든 하수든 그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현지에 맞게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기업하고 현지 기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이제 보통 한 평균 한 2, 3억 이상씩 지원하는데요. 이제 한 해 한 40억 정도 지원합니다. 여기도 18년도에도 한 10개국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올해도 이 수준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는 곳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지금 신규 과제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 공고가 떠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이제 사업 공고와 관련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해외 환경협력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나갈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해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해외에 총 그 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뭐 중국, 베트남, 아시아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있고, 아프리카에는 알제리, 그리고 중남미에는 콜롬비아가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오랫동안 그 현지에서 생활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정부 부처라든지 발주처들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에서 바로 그냥 발주처를 만나는 그런 것보다는 필히 요 센터에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그 한번 상담을 한번 하시고 그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센터는 좀 위치가 상당히 좀 괜찮은 데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계자분들 일부 센터를 모셔가지고 같이 거기서 상담하시는 것도 괜찮고, 우리 센터로 오시면 이제 현지 우리 그 직원이 통역도 지원해드릴 수가 있고 회의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코트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코트라는 그 백화점식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게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약간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최대한 좀 활용하셔가지고 사업화를 한다고 하면 그 보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중점 사업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항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 사업인데요. 지금 아마 이제 2, 3, 4 갈수록 아마 이제 미세먼지가 아마 심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들이 주로 3, 4, 5월 이쪽에 이때쯤 많이 넘어오죠. 이제 중국의 사막에
얼어있던 눈에 쌓여있던 그런 눈이 녹으면서 이제 그 대륙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그 먼지들이 이제 같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산업화 때문에 뭐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석탄 제련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넘어오는 그런 중금속 오염 물질 때문에 사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있는 뭐 발전소라든지 제련소 이런 쪽에 방지 설비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8대2. 우리가 한 20%를 대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이제 매칭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불과 뭐 작년도에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대상 지역도 좀 많이 바뀌었고 바뀌었고 또 기술 자체도 이제 단순 미세먼지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부분을 부유시까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확대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이제 강구를 했고요. 예산은 한 해에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 쪽 관심 있는 기업들은 뭐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안경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에 가까울 텐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로 중에 하나가 실제 이런 제품을 팔고 거래를 할 때 있어서 그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법 제도를 몰라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세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무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LC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담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이제 총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7명의 무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크게 이제 수출 전문가하고 전문 사격사라고 나눠놨는데 이제 이런 수출 전문가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통관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이랄까 아니면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간세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이제 법과 관련된 법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풀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뭐 나름대로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해주지만 그걸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다양한 분야 직원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서 이런 전문 자격사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기업이 필요하라고 뭐 상담 컨설팅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쪽에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다음은 해외 발주자 초청 프로그램인데요. 흔히 우리 GGHK라고 그럽니다. 해외 발주자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시설 견학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우리가 뭐 한 100명 정도 뭐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많은 국가 39개국에 약 한 100명 이상의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아마 9월 달에 아마 이 행사를 하게 될 터인데 이제 9월 달에 초청을 하려고 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9월 달에 초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3, 4월에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적절한 분들을 초청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리고 항공 숙박비는 3박 4일에 대한 모든 비용은 우리 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GV 국제협력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제 특히 이제 이 NGV라면 천연가스 차량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차량에 대한 어떤 개조라든지 그리고 압축기 생산 이런 것을 좀 해외 판로를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환경 통합 정보망 부분인데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정보망인데 이 홈페이지 안에 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 나갈 때 이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직접 뭐 자료를 사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 기본적으로 웹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출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딱 맞는 그런 정보가 없을지언정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환경 분야의 해외 정보는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출장 가실 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으시니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해외 출장 가시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음 해외 환경기술 인력 초청 인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장기, 단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단기 초청 인수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개발도상국 그런 관계자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국내에 있는 시설도 보여드리고 견학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기업들하고 매칭도 필요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딱 그 실질적인 그 환경 발주자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드립니다. 민간이 초청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쉽지 않죠. 민간 기업이 중소기업들이 우리 이런 사업 발주관이 이 사람이 핵심 사업인데 한번 오세요 하면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그 기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오피셜 레터를 보내고 그에 따라서 보통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르기 어려운 그런 고위직 관계자분들로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년도에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4월하고 지금 5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점 협력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DA를 지원할 때 거기에 중점 협력국이 있습니다. 총 24개국이 있는데 그 국가들 플러스 일부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국가들 위주로 해서 초청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여기 담당자들이 다 별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락처하고 다 있는데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공간적인 어떤 양질의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와 같이 재작년까지 역점 사업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실물 그림 사진입니다. 드론 띄어가지고 찍었는데 아주 이 자체만 해도 참 좀 멋있어 보입니다. 예, 여기가 한국 환경산업연구단지입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고요. 바로 이쪽 죄송합니다. 이쪽 옆으로는 바로 요 개울을 지나면은 한국환경공단이 있고 그 옆으로 국립과학원이 있고 생물자원관이 있고 이 전체가 종합환경연구단지고 여기는 환경산업연구단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이 실물 사진이 우리의 모든 환경기술이 이쪽에 모여가지고 지금 개별 사업체별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1,400억을 들여가지고 17년 7월 20일 날 이제 첫 개소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지 요건은 우리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공단, 수도권 매립지공사, 생물자원관 등이 있고 한 20분 거리에 조금 전에 해외사업 개발팀에서 한 GCF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근성을 위해 가지고 인근에 검암역이 있습니다. 검암역이 있고 검암역에서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검암역에서 우리 그 연구단지까지는 5분 시간이 걸리고 검암역에서 또 서울역까지는 한 30분. 서울역 나가는 이 여건은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까지는 한 15분 정도 있고요. 도로로 따지면 청라 IC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5분 정도 나가면은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로만 하면은 인천터미널 물류단지하고 김포터미널 물류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환경부하고 역점 사업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최고의 인프라, 최적과 최고를 합친 인프라를 이곳에 구성하였고 이곳에서 모든 양질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예. 이곳 그 시설 구성을 보면은 그 연구 시설이라든지 실험 시설 그리고 지원 시설 등으로 있고요. 연구 시설에는 연구 시험동, 사무동 등이 있고 지금 현재 환경벤처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시설로는 이제 그 파일럿 테스트 요쪽이 이제 파일럿 테스트 동입니다. 파일럿 테스트가 있고요. 그 주위로 이게 파일럿 테스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공항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테스트베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설로는 이제 시제품 제작동이 있고요. 그 파워 플랜트 해가지고 R&D하고 여기서 그 실증하면서 나오는 배수나 하수나 모든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편의 시설로는 강당도 있고 동시 통역실도 있고 회의실, 세미나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지원동을 보면은 현재 A동은 거의 다 찼습니다. 그 현재 여기는 이제 한국환경공단 분석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연구하고 실증하는 사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연구실은 70, 실험실은 50, 120개의 연구 실험실이 있고요. 현재 이쪽에 1, 2층은 환경공단에서 이제 측정 분석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이 시설이 파일럿 테스트동입니다. PT동으로 저희가 표기하는데 8가지 상수, 하수, 폐수, 물 재이용 처리, 비점 오염 처리, 대기, 폐기물, 생활 환경까지 8개 분야의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베드는 PT동 파일럿 테스트 뒤쪽으로 해가지고 5개 분야 상수, 하수, 대기, 생활환경, 물 재이용 분야에 대해서 이쪽에서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시제품 제작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 제작동은 저희가 한 320평 규모로 시제품 제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3D 프린터라든지 3D 스캐너 그리고 CNC 기계 모든 장비들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바로 그 시제품을 디자인이나 모든 걸 갖춰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지자체나 여기 서울에도 많습니다. 그거 뭐 경기도에도 있는데 이제 이 시제품 제작실을 사용할 때는 비용을 드릴 겁니다. 한 시간에 저희가 판단할 때 5만 원인데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제품 제작실 공간이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꾸며놓은 공간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행정지원동입니다. 행정지원동은 우리 직원들하고 여기 현재 저희가 4층에 상주하고 있는데 3층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융자 쪽에 입주한 업체 중에 상담과 컨설팅과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에는 창업 보육 그리고 벤처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1층에는
홍보관, 여러분들이 제품 홍보를 위해 가지고 전시가 필요하면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트리움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곳에는 홍보 전시관이 크게 있고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에는 배드민턴이나 체력 단련, 뭐 탈의 샤워실도 있고요. 농구 시설, 농구 경기 정도는 할 수 있는 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46실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싱글룸과 트윈룸 그리고 다인실이 쓸 수 있는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지금 한 6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환경 R&D 몰입 환경이 좋다고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94점 이상이 현재 나오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 거리상 서울에 있다가 인천에 오는 그런 거리상의 문제, 지리적인 느낌은 있는데 일단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시설이 굉장히 완벽하게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일반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최장 4년이 있고 그 2년마다 계약 연장을 하는 임대 기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용료 부과 문제인데 사용료 부과는 여기에 이제 연구시설하고 실증시설에 돼 가지고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 이 부분의 가격에 대해 가지고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써 있는 7,700원 써 있고 하면은 한 5,400원에 지금 분양하고 있다, 이렇게 임대 분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70%를 지금 할인하고 있는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기타 보조 시설에 대해서는 회의실 같은 경우는 중회의실, 소회의실 요 부분은 15개, 소회의실 10개하고 중회의실 5개가 있는데 요거는 늘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게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도 하루 숙박료가 한 2만 원 정도, 외국에서 오시든지 하면은 거의 호텔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시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여러분들이 사업화를 위해 가지고 또 어떤 지원을 하느냐를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점으로 하고 있는 IP R&D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특허청, 특허개발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10건 정도의 입주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5건 정도를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이 IP R&D를 진행하려면은 기업 부담금을 꼭 내야 됩니다. 이 기업 부담금 자체도 저희가 우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는 3개월 R&D 하던 5개월 R&D 하던 거기에 따라서 6천만 원이나 8천만 원 그 정도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특허청에서 다 지불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IP R&D 쪽에서 더욱더 멋진 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IP 날에 이쪽도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 예산이 1기업자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자부담하고 여기서 나오는 IP 날의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전부 다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보호 자문, 이거 기술 자료 임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 기술 소송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간 3건 한 9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PT동하고 테스트베드에서
전체적인 실증을 할 수 없는 큰 기계, 완성된 플랜트가 있어야 됐을 경우 그런 실험을 할 때는 특히 폐수, 하수, 슬러지 그리고 배견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 있는 인천환경공단이라든지 인천 상하수도본부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공사 그리고 거기 인천에 있는 남동발전이라든지 발전소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실증 실험을 다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다 연계를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원수는 해수까지 다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도 아까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료비만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닥터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업 경영을 하면서 세무 법무 이런 분야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컨설팅 같은 부분도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 업체들한테 입주 업체들한테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투자 유치 이거 융자 연계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보 신보하고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년에 기보 신보 그리고 엔젤 투자 여기 초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많이 원합니다. 5억 미만의 소액 투자 같은 거를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내내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IR 보고서라든지 피칭 컨설팅 이게 발표를 어떻게 하고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모든 컨설팅을 저희한테 맡겨놓으면은 같이 1년 내내 해가지고 전국에는 실질 투자 설명회도 개최해가지고 투자 유치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중국이나 이런 데 쪽으로 또 같이 나가가지고 모시고 나가가지고 해외 투자 유치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개 업체가 투자 중국에서 텐진에서 투자 유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필수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지원비를 직원들 여기 분이 우리한테 입주하시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뭐 세무 대행 수수료 이건 뭐 기장료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한두 분 있다 보니까 한 분 있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장료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대납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한다. 리플렛을 만들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기업 홍보를 할 때도 저희가 뭐 300만 원까지 또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그 기술원하고 연계된 임금증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최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은 조금 전에 해외개발 팀장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 해외 센터를 이용한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고 그때 사업을 저희가 우리 입주 업체들하고는 다시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업벤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20개의 창업벤처 센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정도 더 늘려가지고 보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게 환경부하고 굉장히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본사는 여기 있더라도 그쪽에서 충분히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몇 배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부 설명드린 거를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거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융자나 투융자서부터 해외 컨설팅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종합환경연구단지에 같이 있고 그곳이 입지적으로 거리적으로 약간 멀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시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딱 1시간입니다. 강남에서 거기까지 그런 여건이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 환경산업체에서는 기업마다 하시고 있는 연구개발에 더욱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같이 함께 손잡고 금년도에 같이 좀 진행을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올해 돼지띠인데 여러분들 그 모든 회사가 정말 대박도 나고 크게 성공하고 주위 분들한테 꼭 크게 한턱 내는 일도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